자, 여러분 안녕. 얘들아 안녕. 자, 오늘 할 건 이제 뭐냐면 등비급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등비급수인데요. 등비급수는 그 말에서 오는 것처럼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뭐냐면 급수는 수열의 끝없는 합이 아니야. 숫자들의 끝없는 합. 등비수열의 규칙을 이루는 끝없는 합을 우리 등비급수라고 하는 거야. 자,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어떤 일반항이 있습니다. 쭉 풀어서 이제 얘를 정리했더니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쫙 갔는데 끝없이 더하는 급수로 계산했는데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 나오냐면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는 거야.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끝없는 합이 된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건데 우리 급수 계산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부분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즉 K는 1부터 N까지 AK 그래서 부분합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즉 SN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돼. 그쵸? 자, SN은 이제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겠지? 근데 등비수열에는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따로 있었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였는지 다시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됐었지. 등비수열 합공식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에 A는 첫째 항 1 빼기 공비의 N제곱이었다. 여기서 N은 항의 개수제곱이 나오는 거였지. 그치? 자,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칙으로 이렇게 전개가 끝없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비수열 합공식은 좀 엄밀히 말하면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공비가 1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니? 첫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A만 n개 나올 테야. 그치? 그래서 A만 n개.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등비급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겠니?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건데, 자, 요 부분 봐볼게요. 요 부분. 아래 n제곱을 포함한 극한이니까 이 부분을 다음처럼 쓸 수가 있어.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인데 1일 때는 이쪽으로 나와서 얘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한 번만 나눠서 3개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럼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발산한다는 거 우리 계속 많이 이제 연습했었지? 이 부분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부호를 무시하고 봤을 때 절대값이 계속 한없이 커져.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야. 자, R이 이 범위일 때는 얘가 0으로 향해 가겠죠. 그래서 1 빼기 R분의 A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이면 이 부분이 진동 발산하니까 발산한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돼.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공비가 1일 때는 리미트 AN이야.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A가 0이 아닌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 자, 결론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급수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R이 바로 뭐였죠? 공비지? 그 급수, 등비수열의 끝없는 합, 그 등비수열의 공비가 요 범위 있을 때만 수렴한다. 즉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1 빼기 R분의 A로 수렴한다 라는 것이 등비급수 단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등비급수를 계산할 때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공비를 찾아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해서 수렴값을 찾으면 되고 R이 그 외의 범위를 지니게 되면 무조건 발산한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등비수열의 끝없는 합인 등비급수를 계산할 때는 누구의 값의 범위만 확인하면 된다? 공비 값의 범위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 1 빼기 R분의 A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주의할 거, 그러나 공비 값에 상관없이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째 항 있잖아요. 이 첫째 항. 이 첫째 항이 그냥 0이면 어떻게 되겠어? 공비와 무관하게 등비급수는 전부 0끼리만 더하니까 이때 등비급수는 어디로 수렴한다? 급수는 0으로 수렴하겠지.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0이 돼버려. 그쵸? 그래서 첫째 항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냥 급수는 0이 되는 수렴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첫째 항이 0인 경우 요때를 낚이지 말고 항상 꼭 체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내용에서 좀 빼줘야 돼. 첫째 항이 0인 경우 뭐하러 다뤄? 이런 거는. 그죠? 문제 막 나오니까 애들 그냥 낚으려고 문제에서 강조되니까 이걸 다루는데 하여튼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살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첫째 항이 아닌 등비수열이 나온다. 첫째 항이 0이면 그게 사실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등비수열 범주를 넓게 봤을 때 포함되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너희가 이제 보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어떤 일반항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일반항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일반항으로 수열을 만들었어요. 일반항으로 수열을 만들었는데 얘가 등비 수열이 나온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때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일반항 AN으로 우리는 어떤 걸 계산하냐면 일반항의 극한을 계산하고 일반항의 끝없는 합을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치? 두 가지를 계산하는데 두 개 차이 좀 알아야 됩니다. 얘는 이름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일반항의 AN의 극한을 얘는 급수라 불리는 거야. 근데 이제 AN이 등비수열을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은 뭐였지? 공비가 -1과 1 사이였어. 근데 1에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뭐냐면 공비가 -1과 1 사이여야만 해. 1의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요, 우리 등비급수라는 건 뭐냐면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너희가 좀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수열이야, 이렇게 끝없는 무한 수열이 나온다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A1, A2, A3, A4, A5, A6 뭐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수열의 극한은 뭘 보는 거냐면 요 땡땡땡이 관찰 대상이야. 요 값이 어디로 갈까? 요거를 살피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면 급수는 어떻게 되겠어? 급수는 이 전부 다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는 게 급수인 거야. 그래서 관찰 대상이 달라요. 두 개가 엄밀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얘가 여기 등호가 여기 수열의 극한에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공비가 1일 경우 얘는 어떻게 돼? 공비가 1일 경우 얘도 첫째 항, 얘도 첫째 항, 얘도 첫째 항, 얘도 첫째 항 이렇게 갈 테니까 결국 땡땡땡은 A1이 돼버릴 것이다. A1으로 향해 간다. A1이 나오지. 그래서 수렴을 하지만 그 A1들을 전부 다 무한정 더하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A1이 0이 아닌 이상 발산하기 때문에 급수에서는 등호를 빼줘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첫 번째 영상이죠. 자, 우리 등비급수 문제를 한다.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에 있는 내용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았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292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등비급수 중에서 등비급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 보면 첫째 항이 0이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 등비급수야. 그치? 옆에 있는 시그마를 풀면 등비수열의 끝없는 합이 나와.
첫째 항이 0이면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맞는 거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R이면 수렴하지 않잖아. 발산한다. 맞는 거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3번, 1, 2, 3, 4번 다 맞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얘는 수렴한다. 4번도 맞습니다. 공비가 1이면 급수는 수렴한다. 틀렸지? 공비가 1이면 급수는 발산한다.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지만 공비는 발산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29번 봐보세요. 자, 등비급수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범위는 자, 등비급수가 시그마가 아닌 그냥 쭉 풀어져서 나열돼서 이제 표현되어 있어. 그치? 전개돼서 표현된 등비급수입니다. 자, 이 등비급수를 딱 보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분의 x야. 그러면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요런 문제도 볼까? 다음 중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것은인데, 자, 보기에 있는 것들 보면 다 등비급수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1번은요, 급수를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2의 2분의 3, 2의 제곱분의 3, 그 다음에 2의 세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어. 끝없이 더해지고 있겠지? 등비급수 나옵니다. 공비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인 등비급수가 나와. 공비가 2분의 1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즉 절대값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2번도 보면요. 공비가 딱 봐도 쟤는 전개하지 않더라도 공비가 4분의 루트 7인 걸 알 수 있잖아. 등비급수의 공비가 얘는 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수렴 조건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거야, 등비급수는. 자, 3번은 뭔가요? 라고 하는 건데, 이 시그마를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다 지수함수 꼴인 거야. 그래서 잘 봐요. 4분의 1인데, 자, 이 식을 볼까? 4분의 1의 n제곱 나왔는데,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3분의 2니까 얘는 9분의 4의 n제곱, 4분의 1의 n제곱 합쳐주면 9분의 1의 n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공비가 9분의 1인 등비급수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전개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수렴합니다. 4번은요, 어떻게 되냐면, 4번은 일반항이 지수함수가 막 날리고 날렸는데, 근데 쟤는 일반항이 뭐냐면 요거잖아.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인데, 그 일반항에 대한 급수를 구하기 전에 일단 먼저 극한을 구해봤더니 극한값이 1이야. 자, 얘들은 등비수열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극한이 1이야. 즉 0으로 수렴하지 않아. 따라서 걔를 가지고 만든 급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한다는 걸 우리 급수 네 번째 영상에서 우리 공부했었죠. 그렇죠? 얘는 발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5번을 보면요. 5번은 코사인이 나오는데 코사인이 나오면 등비급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등비수열이 나오려면 일반항은 지수함수가 돼야 되는데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등비급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나왔는데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 2의 1제곱분의 코사인 파이가 나와. 코사인 파이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야. 2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코사인 2파이가 나오는데 코사인 2파이는 1이야. 얘는 2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야. 막 이렇게 끝없이 가고 있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급수가 돼버려. 그래서 이 시그마를 다시 풀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결국 이 급수를 다시 정리해주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항의 급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보니까 지수함수 딱 나와서 등비급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항 형태가 등비급수처럼 안 보인다라고 해서 등비급수가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열해봐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295번 볼게요. 자, 295번.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수렴하는 급수를 보아라 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급수들이 자, 급수를 전개해서 쓰건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건 끝없는 숫자들의 합인 급수를 모두 다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등비급수야.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러니까 애들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공비만 확인하면 돼.
기역에서의 공비는 루트 2분의 1인 게 확인되고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공비이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니은은 공비가 얼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루트 3이야. 공비가 1보다 커? 그러면 그 등비급수는 무조건 83. 디귿. 자, 디귿도 이제 전개 한번 봐봐. 자, 급수를 한번 풀어볼까? 마일 더하기 루트 2. 맨 처음 1 나오겠죠? 1 대입하니까. 마일 더하기 루트 2의 1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의 2제곱. 뭐 이렇게 갈 거야. 그치? 공비가 얼마 되는 거니? 공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로서 자, 얘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어. 얘도 수렴한다. 리을은 딱 봐도 어떻게 돼요? 리을은 풀지 않아도 공비가 얼마 나오겠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공비인데 걔의 절대값은 1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지 않겠다. 등비급수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296번. 자, 얘가 딱 봤는데 얘도 등비급수네. 아하, 이거 풀면 등비급수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한번 쭉 n에다 1씩 대입하고 쭉 풀어봐봐. 그럼 등비급수가 나오는데 이 등비급수의 공비는 얼마 나오겠니? 5분의 뭐가 나옵니까? 2x-1이 공비야. 근데 얘가 수렴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같은 얘기지? 마이너스 5, 2x-1, 5가 돼요. 그래서 뭐 1씩 더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 2x, 2x4,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랑 3 사이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니까 4개 나오겠구나. 그치?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들을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요. 뒤에 있는 문제 한 2개 정도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번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해보자. 299번. 얘하고 얘하고가 모두 수렴하도록 이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 좀 주의해 줘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수열과 등비급수라고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저거는 뭐냐면,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건, 리미트 1 빼기 로그 2의 x의 n제곱이 수렴해야 된다는 소린 거고요. 얘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거 등비급수야. 그치? 등비급수인데 굳이 쓰자면 시그마 1 곱하기 3분의 x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겠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문제 무한대로. 등비급수죠. 얘가 수렴할 조건이야. 그래서 등비급수들이 수렴할 조건. 얘인데 얘는 수열의 극한이고 등비수열의 극한이고 얘 극한값 개별 값을 보는 거고 얘는 합의 극한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공비가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등호 들어가야 되겠지. 얘는 그냥 공비인 3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로그 x, 2의 x가 정리해보자. 이거 넘기고 정리하면 2가 나오고 얘 넘기고 정리하면 0 될 거야. 그러니까 x는 2의 0제곱 1, 2의 제곱 4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자, 요거는 x가 3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모두 만족하는 x는 1과 3 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열의 극한과 급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의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2번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자, 아직 영상 안 끝났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엔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니? 풀어보는 거 같아요. 우리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급수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n에다 1을 대입하면 얘가 나올 테고 n에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겠니? 2분의 x 마이너스 1 한 3개 정도까지만 써보면 공비와 첫째 항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비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2분의 x-1이니까 얘네들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된다? 2분의 x-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x-1, 2. 그래서 x는 마일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죠. 공비값에 관계없이 첫째 항, 공비값에 관계없이 첫째 항, 첫째 항이죠. 얘가 0이면 그냥 싹 다 등비급수는 0이 될 테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놓치지 말고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는 이 사이에 들어오는 거니까 0, 1, 2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더해주면 몇 개가 나오겠다. 4개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몇 번이죠? 이게 303번입니다. 그쵸? 303번에 4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자,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자,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다음 중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 자, 1번 잘 봐보면 자, 이 급수를 잘 봐보세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n제곱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따다다다. 그러니까 등비급수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아래 범위가 이 범위야. 그럼 1번을 보면 1번에서 등비급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등비급수가 나오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r이야.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를 찾는 건데 r이 마일과 1 사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의 범위도 마일과 1 사이가 나와. 따라서 1번에 해당하는 급수는 수렴합니다. 2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그마를 좀 분리해서 얘를 r의 n제곱과 2 앞으로 빼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2n제곱을 보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수렴한다고 나왔으니까 요것만 수렴하는지만 보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풀어보세요. r제곱, r4제곱, r6제곱 이렇게 풀리는 거니까 얘도 등비급수야. 근데 공비가 r제곱인 등비급수지. 자, r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r제곱의 범위는 아무리 커봐야 1보다 작고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이쪽이 수렴하니까 원래 수렴하는 거랑 합해서 수렴값이 나오겠죠. 자, 4번도 보면요. 자, 쟤는 급수를 좀 풀어봐. 2분의 1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나왔어. 근데 이제 아까 이것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잖아. 그치? 이거 이제 1번에서 수렴했다고 했으니까 얘도 수렴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치? 4번 좀 지울게요. 자, 이거 좀 지울게. 4번. 자, 얘는 딱 풀면 공비가 얼마 나오겠니? 2분의 r이야. 근데 아까 우리 아래 범위 아까 여기서 지웠는데, 그치? 여기다 쓰자. 아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이었으니까 공비 2분의 r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야. 그치? 그래서 2분의 r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절대값이 항상 1보다 작게 나와. 그래서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5번. 자, 얘는 풀면 공비가 2분의 r 더하기 1인데 r이 1일 때 1 대입하면 2분의 3보다는 작고 얘 마일 대입하면 2분의 1보다는 커. 그래서 공비가 절대값이 항상 1보다 작지 않아. 1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수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307번의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칠 거야. 안녕.